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오늘 대통령 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중요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서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우리 국민과 사회가 얻게 될 공익이 무엇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은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가장 밑바탕이고 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바로 이현종 위원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 이 기록관이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렇습니다. 이현종 위원께서도 워낙 취재 기간이 기신데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오늘 이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려면 보통은 지방법원의 영장이 이제 필요한데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 부장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게 거의 드문 경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대전지검에서 하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돼서 당시에 청와대가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청와대 내부에서 당시에 문미옥 뭐 등등 해서 이런 보좌관 등등이 어떻게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기록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또 하나는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관련해서 당시에 청와대 NSC라든지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의록 등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 대통령 기록관 같은 경우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이나 국회 의결이라든지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절차를 거쳐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15년, 뭐 장기로 30년. 그렇죠. 그렇게 하지만 문서가 공개가 되는 거거든요. 국회에선 심지어 3분의 2가 동의해야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등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등법원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한번 그 대통령 기록관물의 기록물을 봐야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져서 이번 수사가 상당히 아마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보면요, 구자용 차장께 여쭤보겠는데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전 정부 이 대북 관련된 청와대 라인들, 뭐 아니면은 그 당시에 윗선들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이제 일단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원석 이 총장 직무대행이 사실상 이제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기 때문에 수사 지휘를 하는 수장이 이제 확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은 어떤 이제 수사력을 좀 동원해서 아마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고요. 더더군다나 국가기록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수사가 진척이 됐었고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선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특히 이 탈북 어민에 대한 어떤 북송 과정에 청와대 또는 그 국정원 그리고 이 국방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는지 이걸 확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관련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까지도 금방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영주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게 뭐 공교롭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하루 만에 이 대통령 기록관을 2번이나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보는 게 이제 전 정권 수사에 대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견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출 수 있는 수사의 속도를 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든지 민생경제에 대해서 속도를 내야 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 107일 정도 됐을 거예요. 검찰총장 지금 이제 뭐 지명이 됐잖아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왜 107일 동안 검찰총장을 비워놨는지 인제서야 이러려고 비워놨구나. 107일 동안 본인이 검찰 인사를 3번째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사를 위해서 각
요소에 본인 라인의 검찰 수사 라인들을 이제 심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가 들어서니까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80년대 신군부가 있으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신검부다. 왜? 당시에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검 반부패 부장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됐죠. 네. 그 다음에 대검 기획수사부장을 하던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가 됐습니다. 기획조정부장. 당시에 대검 라인들이 대통령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하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정권을 타켓으로 해서 흔들기 시작한다. 저는 한 가지 좀 어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서거 13주기였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도에 IMF를 맞으면서 취임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부탁한다. 네. 야당한테 이 야당한테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으니 이번 1년만 왜냐면 IMF를 치르기 위해서 1년 동안은 제 힘으로 안 되니 야당이 당시에 그 한나라당이 그랬습니다. 네. 야당의 힘 없이는 이 1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이 취임사 연설을 했어요. 그런 자세로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정치보복 수사로 비춰지는 것을 하다 보면 민생은 1년 동안 깨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참 염려가 큽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검찰이 뭐 민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검찰 경찰은 임무가 수사하는 데입니다. 수사하는 데서 지금 뭐 경제 정책을 수립하나요? 그 경제 수립 안 하고 뭐 수사만 하나요? 그 경제는요 기획재정부하고 있는 다 합니다. 이거 수사한다고 그 사람들 놀지 않습니다. 네. 다 다른 데는 민생 챙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 자체는 아마 오랫동안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드러나면 그게 정치 보복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법에 의한 수사인지 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지금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원전 정책이라든지 북송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정책적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원전 방향도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탈원전하겠다라고 해서 그 정책 방향을 공무원들이 따라서 공무집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탈부노업인 강제 북송 16명을 죽인 살인자들을 도망다니던 거를 데려와서 북에 보냈는데 그걸 눈치 봤다고 하면서 당시에 그거를 가담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법적 잣대를 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책이 다른 것은요. 그냥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정책으로 그거와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펴면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 정부에서의 정책을 따라서 공무원들이 공무를 선량하게 했던 부분이 법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건 상식에 너무 어긋나고 결국에는 의도성이 다분하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강제로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서류를 삭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닙니다. 네, 검찰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이 전부 다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검찰 수사 지금 이제 초입 단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행이 되겠죠. 자, 이 야당에선요 방금 서영주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보복의 칼날을 걷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북한입니다.